어머니의 반찬을 촌스럽다며 한 숟갈도 뜨지 않고 나간 며느리가 3년 후 그 레시피로 수억대 계약을 제안했습니다. 형수님, 죄송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입니다. 형들 앞에서 고개도 못 들던 제가 수억대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3년 전 한 명절날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집엔 의사 형과 대기업 과장 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못하는 저 막내가 있죠. 그런데 3년 후 가장 성공한 건 바로 저였습니다. 평생 무시당한 어머니의 반찬이 어떻게 전국구 브랜드 제안을 받게 됐을까요? 그리고 왜 우린 그 제안을 거절했을까요? 새벽 5시 골목 어귀의 작은 반찬 가게에 불이 켜집니다. 낡은 앞치마를 두른 한 여인이 부엌 앞에 섭니다. 그녀의 손끝에는 세월이 배어 있습니다. 김치를 담그고 멸치를 볶고 잡채를 무치는 그 손길은 수십 년간 한결같았습니다. 평생을 이 작은 반찬 가게 하나로 버텨온 어머니.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 정성껏 반찬을 만들며 새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내셨습니다. 우리 아들들 공부한다고 새벽마다 일어나서 반찬 배달도 했었지. 그땐 참 젊었는데. 어머니는 가끔 카운터 옆 오래된 액자를 바라봅니다. 그 속엔 어린 시절 새 아들이 도시락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을까요? 어머니의 손맛으로 자란 새 아들은 이제 어엿한 사회인이 되었습니다. 큰아들은 의사가 되었고 둘째 아들은 대기업 과장으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결혼도 잘 시켰습니다. 큰 며느리는 병원장의 딸이었고 둘째 며느리는 대기업 식품회사의 임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막내 아들은 달랐습니다. 잘난 형들 밑에서 늘 기죽어 컸습니다. 명절 때마다 형들의 비아냥을 듣는 게 싫어서 이번엔 아예 오지 않기로 했습니다. 막내야, 요즘은 뭐하냐? 아직도 이것저것 하다가 관둔다며? 에이, 걔가 뭘 하긴 해? 우리 집에서 공부 제일 못하는데. 지난 명절 때 들었던 그 말들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형들과 마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나았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새 아들을 키웠지만 돌아온 건 따뜻한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명절 아침 어머니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탕이 끓고 전이 노릇노릇하게 익어갑니다. 올해는 다 같이 오면 좋을 텐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큰 며느리는 아예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 너머로 차가운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어머니, 병원 일이 너무 많아서요. 이번엔 못 가요. 그 옆에서 큰아들도 짧게 말했습니다. 다음엔 갈게요, 엄마. 그리고는 금세 전화를 끊었습니다. 큰아들은 언제부턴가 어머니의 목소리보다 일정표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 둘째 며느리가 도착했습니다. 비싼 외투를 벗으며 식탁을 훑어봅니다. 어머니, 이게 다예요? 요즘 사람 입맛엔 너무 짜고 촌스러워요. 어머니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정성껏 만들었단다. 하지만 둘째 며느리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제가 식품회사 다니잖아요. 솔직히 이런 반찬은 요즘 시장에서 안 팔려요. 그러니까 어머니 가게도 오래 못 가는 거죠. 그 순간 어머니의 손이 잠시 떨렸습니다.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반찬으로 우리 가족 먹이고 너희 아버지 병원비도 냈단다. 그래도 시대가 변했잖아요. 저 오늘 일 있어서 먼저 갈게요. 둘째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곤 밥 한 숟갈도 뜨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둘째 아들은 휴대폰만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괜히 신경 쓰지 마. 요즘 세상은 다 효율이 중요해. 어머니는 미소 지었지만
그 눈빛엔 깊은 쓸쓸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식탁 위엔 먹지 않은 전과 탕이 그대로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차갑게 식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어머니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세 아들을 키워냈지만 돌아온 건 무시와 무관심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의 부엌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가 살아온 방식이었고 그것만이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작은 반찬 가게의 불빛은 오늘도 새벽을 밝힙니다. 하지만 그 불빛 아래 어머니의 외로운 뒷모습만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흐린 오전 반찬 가게에서 익숙한 냄새가 골목을 따라 퍼져나갑니다. 김치 냄새, 된장 냄새, 그리고 무언가 볶는 냄새. 어머니는 여전히 새벽부터 가게를 열고 계셨습니다. 그때 낡은 유리문이 덜컥 열렸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나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어요? 어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았던 막내가 이렇게 갑자기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 웬일이냐? 무슨 일 있니? 막내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뭐라고 말을 꺼내야 할지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요즘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서요. 일자리도 없고 솔직히 엄마한테 반찬 만드는 거 배우고 싶어요. 형들은 늘 잘났습니다. 공부 잘하고 돈 잘 벌고 좋은 집에 살았습니다. 반면 막내는 늘 그들의 그림자였습니다. 뭘 해도 형들만 못했고 어디를 가도 비교당했습니다. 하지만 막내에게는 형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형들은 어머니의 반찬 냄새를 부끄러워했지만 막내는 그 냄새가 좋았습니다. 따뜻했고 사람 냄새가 났으니까요. 어머니는 조용히 고무장갑을 벗으며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일 생각보다 힘들다. 하루 종일 서 있고 손이 쩍쩍 갈라진다. 막내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이제는 엄마가 해오신 게 얼마나 대단한지 나도 느껴보고 싶어요. 어머니의 눈에 잔잔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생을 혼자 버텨왔는데 이제야 누군가 자신의 곁에 서겠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것도 가장 기대하지 않았던 막내 아들이. 그래, 그럼 내 옆에 서서 천천히 배워라. 내 손맛이 너한테도 전해질지 모르겠다. 다음 날 새벽 두 사람은 함께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나무를 묻히고 아들이 묵직한 배추통을 옮겼습니다. 손끝은 서툴렀지만 마음은 간절했습니다. 어머니의 손끝에는 세월이, 막내의 손끝에는 배움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다시 함께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가게 앞에는 손님이 조금씩 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여기 맛이 더 좋아졌네. 젊은 아들이 같이 한다더라. 아주 성실하다던데.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 성실한 아들이 한때는 형들에게 무시당하며 아무것도 못하던 아이였다는 걸. 형들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던 그 아이가 이제는 어머니 곁에서 당당히 일하고 있다는 걸. 밤 가게를 정리하며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손을 놓아도 걱정 없겠구나. 막내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직 멀었어요. 어머니 손맛을 다 따라잡으려면 평생 걸릴 거예요. 어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 마음이면 충분하다. 그날 막내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어깨를 제대로 봤습니다. 작지만 단단한 세상을 버텨온 어깨.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 어깨가 되어드리리라.
형들은 여전히 바쁜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큰형은 병원에서, 둘째 형은 회사에서, 그들은 어머니 곁에 막내가 있다는 것도, 가게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막내에게는 이제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 그 자체가 가장 큰 의미였으니까요. 새벽마다 함께 장을 보러 가고, 낮에는 손님을 맞으며, 밤에는 함께 가게를 정리하는 일상. 누군가에게는 평범하고 힘든 일이었지만, 막내에게는 처음으로 찾은 자신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는 평생을 혼자 버텨온 시간 끝에 찾아온 작은 위안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어머니는 부엌불을 켜며 막내를 불렀습니다. 얘야, 손맛은 시간으로 만드는 게 아니다.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아야 진짜 맛이 나지. 막내는 그 말을 마음에 새기며 칼질을 하고 양념을 섞고 어머니 옆에서 하루하루를 배웠습니다. 손은 서툴렀지만 배우고자 하는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진실했습니다. 어머니와 막내는 함께 반찬 가게를 지켜나갔습니다. 새벽엔 시장에서 장을 보고 낮에는 손님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단둘이서 하는 일은 힘들었지만 함께라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 형들은 여전히 무심했습니다.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물을 때도 그런 걸로 얼마나 벌겠냐며 비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막내는 묵묵히 손맛으로 버텼습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그들에게는 이 작은 가게가 전부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막내의 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야, 너네 반찬 가게 뉴스에 나왔어. 진심으로 만든 반찬, SNS 화제래. 막내는 믿기지 않아 급히 휴대폰으로 검색했습니다. 화면 속엔 낡은 간판 아래 모자를 눌러 쓴 어머니가 노숙자에게 도시락을 건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어머니는 매일 반찬으로 도시락을 싸서 노숙자들에게 나눠주고 계셨습니다. 막내도 몰랐던 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세상은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장면을 지나가던 한 유튜버가 촬영해 올렸고 영상은 순식간에 수백만 회 조회수를 넘겼습니다. 사람들은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게 진짜 나눔이죠. 요즘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저도 이 가게 가보고 싶네요. 그 도시락 속 반찬이 바로 어머니의 손맛이었습니다. 며칠 후 방송국에서도 찾아왔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어머니는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반찬 비결이 뭐예요?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비결이랄 게 뭐 있나요? 가족 먹인다고 생각하고 만들면 그게 맛이지요. 방송이 나간 뒤 주문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어머니와 막내는 새벽부터 준비한 반찬을 몇 시간 만에 다 팔았습니다. 사람들은 정성이 느껴진다며 줄을 섰고 오랜만에 가게 안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막내는 정신없이 손님을 응대하면서도 가슴 한켠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형들이 무시하던 이 가게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대기업 식품 브랜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의 반찬 레시피를 브랜드로 내고 싶습니다. 계약금과 로열티는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막내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모두가 하찮게 여겼던 이 가게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브랜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형들이 그런 걸로 뭐하냐고 비웃던 그 반찬이 이제는 대기업에서 탐내는 레시피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잔잔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세상은 결국 진심을 알아보는구나. 막내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나 이제 알겠어요. 돈보다 마음이 세상을 움직이는 거였네요.
어머니는 막내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게 우리 집의 진짜 밥심이란다. 사람들은 그걸 손맛이라 불렀지만 막내는 알았습니다. 그건 어머니의 마음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세상을 움직였습니다. 가게는 점점 더 바빠졌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막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정성껏 반찬을 만들고 한 끼 한 끼 마음을 담았습니다. 막내에게는 이제 어머니와 함께 만들어가는 이 시간이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늦은 오후 가게 문 앞에 고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막내는 창문 너머로 그 차를 보며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정장을 차려입은 둘째 형과 형수가 내렸습니다. 형수는 대기업 식품회사 임원답게 세련된 미소를 지으며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요즘 SNS에서 반찬 가게 난리예요. 우리 회사에서도 다들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머니는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저 손님들이 좋게 봐준 덕이지. 둘째 형은 주변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예전과는 확실히 달라진 가게 분위기, 그리고 줄지어 놓인 주문 리스트들. 가게가 완전히 바뀌었네. 엄마, 진작에 이렇게 하시지. 이제 사업으로 키워봐야지. 형수는 본론을 꺼냈습니다. 그래서요, 저희 회사에서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왔어요. 어머님의 레시피를 상품화해서 전국 유통망에 내고 싶어요. 대신 계약금이랑 로열티는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막내는 조용히 형수의 말을 들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부러웠을 그 말이 지금은 이상하게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명절 때 어머니의 반찬을 촌스럽다며 무시하던 그 형수가 이제는 돈이 된다고 하니 손을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막내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형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건 저희가 바라던 길이 아닙니다. 형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요? 이건 기회예요. 어머님 이름으로 브랜드를 내면 평생 편하게 사실 수도 있는데요. 어머니가 조용히 손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돈 벌려고 이 반찬을 만든 게 아니란다. 누군가의 밥상에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만든 거지. 둘째 형은 여전히 현실적인 제안을 이어갔습니다. 그래도 사업은 사업이지, 엄마.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막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형, 세상이 다 그래도 우리까지 그래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우리 이미 다른 대기업에서 제안받은 것도 거절했어요. 엄마와 함께 지금 이대로 손맛 지키며 운영하고 싶어요. 한때 형들의 그늘에 가려 살았던 막내가 처음으로 당당히 자신의 뜻을 말했습니다. 형 앞에서 늘 고개를 숙이던 그 막내가 이제는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형에게 맞섰습니다. 형수는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예상치 못한 거절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희 마음은 고맙다만 이 손맛은 우리 손님들과 나누면 그걸로 충분하다. 둘째 형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차에 오르며 형수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진짜 대단한 분이시네. 차가 떠나간 후 가게 안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해질 무렵 어머니와 막내는 여느 때처럼 반찬을 담고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의 제안을 받은 후 며칠이 지나 둘째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나 지금 회사에서 진짜 힘들어. 실적 안 나오면 구조조정 대상이래. 이번 프로젝트가 마지막 기회야.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계셨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막내가 물었지만 어머니는 대답 대신 깊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며칠 후 둘째 며느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더 간곡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남편이 회사에서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번 프로젝트 성공 못하면 직장을 잃을 수도 있어요.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레시피가 정말 필요해요. 제발 도와주세요. 막내는 속으로 화가 치밀었습니다. 명절 때 어머니의 반찬을 촌스럽다며 무시하던 그 형수가 이제는 형 직장 때문에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알겠다. 우리 둘째가 힘들다면 해주마. 엄마. 막내가 급하게 말렸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얘야, 내 손맛보다 자식이 더 중요하단다. 둘째가 직장 잃으면 어쩌니? 애들도 키워야 하는데. 막내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막을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막내야, 너도 이해해다오. 형을 도와줘야지. 막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건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어머니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엄마가 그러시면 저도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막내의 가슴 속에는 불안한 예감이 가득했습니다.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환하게 웃으며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곧 전국에 어머님 이름이 알려질 거예요. 처음 몇 주는 괜찮았습니다. 회사에서 샘플을 만들고 어머니가 맛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요. 뭔가 절감을 위해 레시피를 조금 수정해야 할 것 같아요. 수정? 무슨 수정? 예를 들어 이 멸치 대신 더 저렴한 멸치로 바꾸고 참기름도 공장용으로 대체하면 원가가 30% 줄어요. 막내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맛이 달라지잖아요. 그게 엄마 손맛인데. 형수는 비즈니스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반 소비자들은 그 차이 못 느껴요. 대량 생산에선 효율이 중요하거든요.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후였습니다. 한 달 후 제품이 출시되었습니다. 포장지에는 어머니의 이름과 사진이 크게 박혀 있었습니다. 2대째 이어온 전통 손맛이라는 문구와 함께. 하지만 막내가 마트에서 사온 제품을 맛본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내 반찬이 맞나? 짜고 인공적인 맛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지켜온 그 따뜻한 손맛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엄마가 만든 거랑 완전히 달라요. 막내의 말에 어머니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둘째 아들에게서는 신이 난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달 판매량 대박이래. 나 이번에 승진 확정이야. 정말 고마워, 엄마. 전화를 끊고 어머니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막내는 그런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형은 직장 지켰으니 됐잖아요. 하지만 어머니는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내 손맛을 팔아버렸구나. 평생 지켜온 걸. 며칠 후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마트에서 파는 그 반찬 맛이 이상하던데요. 여기서 파는 것하고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저도 사봤는데 너무 짜고 인공 조미료 맛만 나요. 역시 여기 반찬이 최고예요. 손님들의 말에 어머니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알아봤습니다. 진짜와 가짜의 차이를. 그날 밤 막내는 어머니 옆에 조용히 앉아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안다. 하지만 이미 계약을 했는데 어쩌니. 엄마의 진짜 손맛은 엄마가 직접 만든 반찬에만 있어요.
그건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어머니는 막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 진짜 손맛은 내가 지키리라. 하지만 계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기업 제품은 계속 팔려나갔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으로 어머니의 맛이 아닌 것이. 계약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머니의 가게는 예전만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마트에서 사면 되지라며 발걸음을 줄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마트 제품을 산 사람들은 실망했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손맛이라고? 포장만 그럴싸하지 맛은 그냥 공장 반찬이네. 대기업 제품의 판매량은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소비자 불만이 너무 많아요. 레시피를 다시 원래대로 돌려야 할 것 같은데.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람들은 가짜 손맛이라는 걸 알아버렸고 SNS에는 부정적인 리뷰가 넘쳐났습니다. 결국 1년 후 대기업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판매 부진으로 인해 제품 단종을 결정했습니다. 계약도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둘째 아들은 회사에서 책임을 지고 한직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는 어머니께 전화 한 통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원망하고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깊은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아들을 위해 내어준 손맛은 실패했고 가게도 예전만 못했습니다. 손님들도 떠나갔고 매출도 바닥이었습니다. 내가 다 망쳐버렸구나. 어머니는 매일 밤 혼자 울었습니다. 막내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막내는 어머니를 조용히 깨웠습니다. 엄마, 나 새로운 가게 하나 열어볼까 해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니? 이제 다 끝났어. 사람들도 우리 반찬에 실망했고. 아니에요, 엄마. 사람들이 실망한 건 대기업 제품이지 엄마 손맛이 아니에요. 막내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진짜 손맛을 지키는 가게를 열어요. 대량 생산 같은 거 없이 오직 엄마와 제가 직접 만드는 반찬만 파는 곳이요. 다시 시작해요, 엄마.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요. 엄마 손맛은 진짜니까요. 막내는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작은 상가 하나를 얻었습니다. 간판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진짜 손맛.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작고 깨끗한 가게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오직 어머니와 막내가 직접 만든 반찬만 팔았습니다. 하루에 만들 수 있는 양은 한정되어 있었지만 그 대신 하나하나 정성을 담았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또 그 브랜드 아니냐며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막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SNS에 직접 글을 올렸습니다. 대기업 제품으로 실망하셨죠? 그건 저희 어머니가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손맛은 여기 있습니다. 한 번만 믿고 와주세요. 예전 단골 손님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여기 계셨구나. 마트 제품 먹고 너무 실망했어요. 그 손님이 반찬을 맛본 순간, 이거예요. 이 맛이에요. 이게 사장님의 진짜 손맛이죠. 그 손님이 SNS에 올린 후기 하나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진짜 손맛은 여기 있었어요. 예전 사장님 여기에 계시네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예전 단골들이 하나둘씩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여기 있었구나. 진짜 찾았어요. 역시 여기 맛이 진짜였어요. 가게 앞엔 다시 줄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SNS에도 글이 올라왔습니다. 진짜 손맛은 대기업이 아니라 여기 있었네요. 소량 생산이라 예약 필수. 하지만 기다릴 가치 있음.
이게 진짜 정성이구나. 공장에서는 절대 못 만드는 맛. 2달이 지나자 가게는 예약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루 생산량은 적었지만 그 대신 모든 반찬은 정성이 담겼습니다. 어느 날 유명 맛집 프로그램에서 취재 요청이 왔습니다. 대기업이 실패하고 작은 가게가 성공한 이유. 이게 진짜 손맛의 힘 아닌가요? 방송이 나간 후 가게는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막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정성껏 반찬을 만들고 손님들에게 마음을 담아 대했습니다. 큰형에게서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뉴스에 나온 것도 봤을 텐데 축하 한마디 없었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둘째 형은 가끔 멀리서 가게를 지나칩니다. 들어오지는 않지만 창문 너머로 바쁘게 움직이는 어머니와 막내를 봅니다. 그리고 조용히 발걸음을 돌립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한 채 어느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어머니와 막내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괜찮아요. 다시 일어섰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덕분이다. 내가 포기하지 않았기에 엄마의 손맛이 다시 살아났구나. 막내도 웃었습니다. 엄마 손맛은 절대 죽지 않아요. 잠깐 가려졌을 뿐이에요. 진짜는 언제나 살아남아요. 세상은 돈과 효율로 움직인다 했지만 어머니와 막내는 진심으로 세상을 움직였습니다. 대기업은 이익을 쫓다가 실패했고 작은 가게는 정성을 지켜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와 가짜는 결국 드러난다는 것을. 손맛은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어머니의 작은 가게는 오늘도 새벽에 문을 엽니다. 그리고 그 옆엔 이제 막내가 함께합니다. 대기업이 버린 후에도 막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손맛은 다시 세상에 빛을 발했습니다. 화려한 성공이나 큰 부가 아니어도 괜찮았습니다. 진심을 지키며 서로를 지키며 함께 걷는 이 길이 막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승리였습니다.